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국형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경피적 대동맥판 치환술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경피적 대동맥판 치환술에 적응증이 되는 대동맥판막 협착증은 여러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칼시픽 디제너러티브 체인지에 의한 것인데요. 결국 노화성 원인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러한 노화성 원인에 의한 대동맥판막 치환 협착증이 가장 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류마틱 피버에 의한 컴플리케이션으로 인해 생기는 류마틱 AS가 더 흔한 것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컨제니털 아노말리에 의한 바이커스피드 아오르틱 밸브에 의해서 스테노시스가 유발되기도 하고요. 여러 원인에 의해서 어쨌든 아오르틱 밸브가 좁아지기 시작하면 그 밸브를 통과하는 블러드 플로우의 벨로시티가 올라가게 되고 이 LV와 아오르타 사이에 블러드 프레셔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애프터로드가 증가돼서 LVH가 유발되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이오카디알 파이브로시스라든지 레프트 에트리얼 인라지먼트, 그래서 결국 종국에는 허트 페일리어에 빠지게 되는 이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동맥판막 협착증이 있을 때 저희가 모든 환자들을 다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그때 이제 치료에 적응증을 갖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스테이지 D, 유증상의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증일 때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환자들이 적절히 치료를 받지 못하면 대부분 3년 이내에 사망하게 되는 상당히 무서운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시비어 에어틱 스테노시스를 진단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에코카디오그래피를 가지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픽 벨로시티가 4m/s 이상이거나 밸브 에리어가 1제곱센티미터 이하이거나 또는 LV와 아오르타 사이의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40mm 머큐리 이상일 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자들은 CVRS가 된 이후에 증상을 대부분 유발시키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3대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흉통이 생기거나 호흡곤란 또는 싱코피를 겪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증상이 생기고 나서 적절하게 치료받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3년 안에 사망하게 되는 위험한 병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환자들이 이 종국에는 상당히 심한 호흡곤란을 겪게 되면서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면 굉장히 QOL이 떨어지는 상당히 불행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 있어서 약물 치료로서는 지금까지 환자의 예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약제들이 등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환자들한테서 유일한 치료법은 밸브를 갈아 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서지컬 AVR이고요. 1960년도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아주 많은 임상 정보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롱텀 팔로업 데이터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치료법이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표준 치료로 치료했던 치료법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치료 대상군들이 대부분 고령의 다발성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이런 아주 인베시브한 치료법을 견뎌내지 못하는 익세시브한 서지컬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는 환자들이 약 3분의 1 정도 된다는 보고들이 있으면서 이러한 고위험군 환자들한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맹점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탑이라는 트랜스 카테터 시술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부터 시작하게 됐고요. 2014년에 이제 FDA 공인을 받고 굉장히 많은 성장세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탑이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먼저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를 보시면 우리가 커먼 페모럴 아터리에 펑처를 해서 와이어를 아오르타를 거꾸로 올라가서 LV까지 거치를 해놓은 다음 그 와이어를 레일 삼아서 이 탑이 딜리버리 시스템이 운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인조 판막은 풍선에 끼워져 있고요. 이 밸브가 기존의 밸브를 크로싱하게 되면요. 수술과는 달리 기존의 밸브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이 밸브를 벽 쪽으로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밸브를 끼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잘 찾은 다음에 이 밸브를 인플레이션 할 때 래피드 페이싱 하고 적절한 압력으로 풍선을 인플레이션 하면 거기에 껴져 있던 밸브가
아오르틱 애뉴루스에 안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존의 밸브와 새로운 밸브 사이에 새는 일이 없도록 바깥쪽에 천으로 된 스커트가 덧대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딜리버리 시스템을 제거하고 나면 우리는 기존의 밸브 안에서 새롭게 펑셔닝하고 있는 바이오 프로세시스 밸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실제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면 83세 여자 환자분이 디스니아와 엔자이나 주소로 내원하셨고요. 환자는 코로나의 문제도 있으셨고 디슬리피뎀이 있는 환자였고 수술 위험도는 3.24% 정도의 30일 사망률이 예측되었던 분입니다. 이런 고령의 환자들은 사실 프레일티 스케일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아오르틱 스테노시스는 우리가 에코를 통해서 진단하게 되는데 파라스토널 렁엑스 비에서 아오르틱 밸브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쇼덱시스에서도 밸브 오프닝이 거의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이피컬 5 챔버 뷰에서 보시면 아오르틱 밸브 쪽으로 플로우 엑셀러레이션을 볼 수 있고 픽 벨로시티가 4m/s이 넘어서 이 환자는 시비어 AS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탑이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CT를 찍어서 3D 리컨하는 과정이 필수가 되겠고요. 탑이 시스템을 딜리버리하기 위한 아올타와 페모랄 아터리 아나토미, 그리고 아오르틱 루트 앵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오르틱 애뉴루스를 우리가 메저한 다음에 이 메저된 사이즈에 맞게 그 제공된 밸브의 사이즈를 결정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아오르토그램을 찍은 영상이고요. 이미 칼슘이 상당히 많이 침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아오르타에서 LV로 와이어를 크로싱합니다. 그 이후에 밸브를 크로싱 시켜서 래피드 페이싱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벌룬 익스펜션을 하면 타비 밸브가 임플란테이션 되는 것이죠. 파이널 비고요. 한 8대 2 정도의 비율로 아주 예쁘게 잘 안착된 것을 볼 수 있고 시술 시간은 30분 이내 정도입니다.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라는 다른 종류의 밸브도 있는데요. 이 밸브의 특징은 이 온도에 맞게 반응을 하는 형상 기억 합금으로 이루어진 밸브이기 때문에 이 깔때기를 체내에서 벗겨내면 체온에 맞게 체온에 노출되면서 이 밸브들이 저절로 자기 모양을 찾아가면서 애뉴루스에 안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밸브의 장점은 밸브가 펴진 이후에 만약에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다면 다시 리캡처해서 다시 디플로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오르틱 애뉴루스 레벨에 거치시킨 다음 딜리버리 시스템에 있는 쉬스를 벗겨내면 저절로 인조 판막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이 밸브는 완전히 펴기 전까지 에코카디오그래피를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 위치가 마음에 들다고 판단되면 파이널 릴리즈를 하게 되고 이게 마지막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프랑스의 크리비에 박사라는 분이시고요. 2002년도에 처음으로 퍼스트 인맨 타비를 시행하신 분입니다. 이후에 지금 20주년이 지났고 그동안 타비가 얼마나 변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타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스터디들을 했었고 대표적인 스터디들이 이제 파트너 트라이얼에는 서타비, 노션 트라이얼 이런 것들인데요. 환자들이 수술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한 환자들을 먼저 비교했었고 그 이후에 수술 위험도가 높았던 사람, 중등도 위험군, 저위험군까지 모든 수술 위험도에 따른 환자와 환자의 타비 시술과 수술 성적을 비교했을 때 non-inferior나 더 superior했던 성적을 보여줌으로써 실제로 타비는 수술 위험도와는 상관없이 항상 균일한 성적을 보여줬던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더 이상 수술 위험도를 가이드라인에서 거의 포함시키지 않고 대부분 나이를 가지고 평가하게 돼서 아주 젊은 나이인 경우는 아직까지 타비의 롱제비티가 충분히 프루븐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서지컬 AVR을 권고하고 고령의 환자들인 경우에는 타비를 먼저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2015년도에
타비가 이렇게 글로벌리 성장할 것이라는 리포트를 낸 것인데요. 여기서 2022년 올해는 한 20만 내 누적이 될 것이고 2025년에는 30만 내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예측했었는데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50만 회를 상회했고 2025년에는 100만 회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타비의 우수한 성적과 빠른 회복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진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타비가 서지컬 ABR을 상회할 만큼 파퓰러한 프로시저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도에 첫 케이스를 시행했고요. 이후에 작년까지 약 5,000회 정도가 넘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최연소로 타비 독립시술을 했었고 또 지도감독관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타비 시술이 상당히 좀 느리게 성장하는 편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타비 시술이 작년까지만 해도 보험 적용이 20%밖에 되지 않아서 환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수술 대비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 5월부터는 급여 전환이 되어서 나이가 많은 환자거나 수술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은 보험 적용을 받아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타비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탑이라는 시술은 시술자 혼자서 하는 시술은 아니고 환자가 CVAS를 진단받으면 여러 가지 이미징 툴을 통해서 환자를 진단하고 환자의 아나토미컬 팩터를 확인하고 환자 자체의 수술 위험도들을 평가해서 멀티디스플리너리 허트팀에서 이 환자의 적절한 치료법을 상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에는 환자 포함해서 환자뿐만 아니라 마취과 선생님, 그리고 수술하는 흉부외과 선생님, 그리고 심장내과 순환기내과 의사, 그리고 영상학과 의사까지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술 자체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징 스페셜리스트가 같이 도와주시고 또 많은 그 파라메딕스들이 저희를 도와주시면서 성공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탑이라는 시술이 초창기에는 아뉸러스 럽처라든지 밸브 엠볼리션 같은 아주 리설한 컴플리케이션이 간헐적으로 있긴 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생기지 않는 일이고 상당히 안전하게 시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밸브를 기존의 밸브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안착시키는 거기 때문에 기존 밸브와 새로운 밸브 사이에 틈이 생겨서 파라밸브라 리키지 생기면 이게 AR을 유발하거나 헤몰라이틱 아네미아를 유발할 수 있어서 장기적인 예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최근에는 아우터 스커트들이 발달하면서 거의 생기지 않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밸브가 안착되는 부위에 이 컨덕션 시스템이 지나가기 때문에 LVB가 생기거나 아니면 퍼머넌트 AV 블락이 생기거나 컴플리트 AV 블락이 생겨서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를 넣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레이트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최근에는 한 10% 전후 정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비는 이미 고령의 트라이커스피드 환자들에서는 수술 위험도와 상관없이 아주 좋은 성적을 보이면서 곧 이제 표준 치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고 판단되고요. 앞으로는 이제 더 젊은 사람, 증상이 없는데 시비어인 환자 또는 증상이 있는 모더레이트 AS 환자, 또 바이커스피드 AS, 아ortic regurgitation 이런 환자들에 대한 적응증이 차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 유증상의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고요. 이 질환은 밸브를 갈아 끼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서지컬 ABR이 지금까지 표준 치료로서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이 수술 전후의 위험도가 높다는 것이 한계점이었고요. 그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탑이라는 시술이 개발되었고 현재 65세 이상의 환자들에서는 서지컬 리스크가 상관없이 거의 표준 치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젊은 환자들, 바이커스피드 환자들, 무증상의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들, 유증상의 중등도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들, 대동맥 판막 내 판막 시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인디케이션들이 차차 더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